홈워킹맘 TV의 한결입니다. 오늘은 홈워킹맘 TV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소개를 하고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홈워킹맘이 뭐냐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홈이라는 거는 사실 다 아시잖아요. 집을 의미해요. 그리고 워킹맘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일하는 엄마. 그래서 이 홈워킹맘이란 단어는 사실 제가 SNS에서 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만든 단어인데요. 집에서 일하는 엄마, 집에서 일하고 돈 버는 엄마 이런 뜻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디지털 노마드라든지 프리랜서, 재택근무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원래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냐?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은 30개월 된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결혼 전에는 회사 생활도 했었고 작지만 제 사업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홈워킹맘으로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번 데에는 사실 우리 아들의 영향이 가장 컸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엄청 유별난 엄마여서 막 어린이집 이런 데 못 보내, 막 불안해서 어떻게 보내, 막 이런 엄마가 절대 아니고요. 조금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아들은 선천적 기관 협착이라고 하는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도 사실 이 선천적 기관 협착이라는 병명을 우리 아이를 겪으면서 처음 알게 된 병명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그 기도의 상당 부분이 좁아져서 그러니까 숨길이 확 좁아져서 태어나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든 거죠. 아이가 크면서 폐도 성장을 할 것이고 다른 장기도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좁아진 채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더 이상 넓어지질 않는 거예요. 숨길이 같이 넓어져야지 폐가 호흡하는 것만큼 들숨과 날숨을 쉴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게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숨을 쉬기가 힘들다, 점점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사실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나중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이제 컨텐츠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반 제정신이 아니었죠. 아니 그냥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이를 살리려고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대학병원이라고 치면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병원들 중에서 3군데를 전원을 다니면서 아이를 그동안에 큰 수술을 2번 정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릴 수는 있었어요. 살려냈는데 살려내면서 조금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호흡을 하게 됐어요. 큰 수술을 2번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생후 4개월 때 좁아진 기도를 확장하는 수술 이름이 활주기관 성형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확장시키는 수술을 받긴 했는데 그렇게 해도 코와 입으로 우리가 숨 쉬듯이 숨 쉬는 게 아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목에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에 기관절개관이라고 하는 조그만 관이 튜브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삽입을 해서 우리 아이는 코와 입까지 공기를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삽입한 튜브가 있는 목으로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관절개라고 하는 거를 저도 우리 아이 겪으면서 처음 알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의료계에 계시지 않는 한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아이 사진이나 영상도 보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숨을 쉬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튜브 삽입한 곳으로 숨을 쉬다 보면은 우리 몸이 이 튜브를 이물질로 여기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하려는 방어기제가 발동을 하게 된대요. 기관절개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가래가 많이 생기게 되고 보호자는 계속해서 석션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아이랑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아기를 어린이집을 보내지를 못했던 거죠. 지역마다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늘 데리고 있어야 했고 문제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데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살려내고 기관절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우리가 흔히 엄청나게 큰 비용을 얘기할 때 왜 억소리 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병원비 영수증에서 그렇게 큰 돈이 찍히는 거를 우리 아이를 경험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 집 전셋값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비용을 지금까지 쭉 써왔어요. 한번 기관절개를 하고 숨을 이쪽으로 쉬면서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이 없냐? 그것도 아니고 매달 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석션하는 데 들은 소모품이라든지 소독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일회용이어서 한 번 쓰고 버리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의료비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 신랑은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회사를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금액적인 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됐고,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어디서 돈 더 가져와라 이러면 뭐 도둑질하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제가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저는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집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제가 선택한 거는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우고자 선택한 거는 바로 마케팅이었고, 마케팅을 배우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는 정말 빵원, 전혀 수익이 없던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서 지금은 약간 편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생활비에 보탬이 될 정도로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돈을 버는 엔잡러 엄마가 된 거죠. 일을 한 가지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채널에서 제가 집에서 일하는 홈워킹맘으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살려내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또 힘든 상황에서 극복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알게 된 것들이라든지 느끼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채널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